모든 웹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클라이언트 측 기술을 프론트엔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클라이언트로서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웹 브라우저인데요. 이 브라우저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해석해서 화면에 렌더링하는 기계입니다. 구글에서 프론트엔드 로드맵이라고 검색하면 이런 그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압도될 지경이죠.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공부하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못해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만 역으로 찾아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브라우저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해석해서 렌더링하는 기계라고 했죠. 아래 파생된 수많은 기술들은 쉽게 말하면요, 개발자가 더 편하게 개발하기 위해 생긴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냥 생으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만으로는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생긴 것들이에요. 이 영상에서 모든 걸 다루면 루즈해집니다. CSS 분야는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측 기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 전달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파생된 기술들입니다. 엄청 많죠. 웹이라는 개념이 1990년에 막 생겼고 자바스크립트가 95년에 나왔으니까 거의 30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죠. 이 30년 동안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쓸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해서 나온 도구들입니다. 분명 알아야 할 건 개발자들이 더 편하라고 나온 기술들이라는 겁니다. 인트로가 좀 길었는데요. 이 영상에서 다룰 핵심 키워드를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5가지인데요. 시간 순으로 다룹니다. 첫째, 돔을 다룰 겁니다. 둘째, AJAX를 다룰 거고요. 셋째, jQuery를 다룹니다. 자, 그리고 넷째, SPA라고 하는 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다룹니다. 그리고 다섯째, 마지막으로 요즘 대세인 메타 프레임워크에 대해 다룰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돔입니다. 이 돔이라는 건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의 줄임말인데요. 이 문서 객체 모델이라는 건데 여기서 문서란 HTML 파일을 의미합니다. 이 자바스크립트는 브랜든 아이크라는 사람이 넷스케이프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요. 이 1995년에 나왔습니다. 이 초창기에는 아주 일부분의 기능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돔이라는 개념은 이 98년에 생겼습니다. 자, 나무가 있죠. 흔히 돔을 돔틀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컴퓨터 공학 커리큘럼에 자료 구조가 있죠. 그 자료 구조에는 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자료 구조의 트리와 진짜 나무를 비교한 그림인데요. 이 트리 구조의 장점은 쉽게 말해 데이터를 트리 형태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저장해 놓고 빨리 찾아 쓸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런 돔트리를 브라우저는 메모리에 저장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움짤이 돔 조작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HTML 태그가 있는데요. 버튼과 이미지 태그가 있죠. 그리고 onClick이라는 속성 안에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코드가 돔, 그러니까 즉 HTML 태그를 조작해서 여러분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미지를 순간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자바스크립트가 돔을 조작해서 웹을 다이나믹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 돔을 조작할 때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데 그 사이에 웹 API라는 게 있죠. API라는 건 남이 자기를 써달라고 만들어 놓은 기능입니다. 그럼 웹 API라는 건 웹이 자기를 쉽게 써달라고 만들어 놓은 기능이겠죠. 이런 게 웹 API입니다. 여러분이 getElementById라는 함수를 만든 적이 있나요? 아니죠. 가져다가 쓰는 거죠. 이게 웹 API입니다. 이건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은 슬라이드인데요. 그러니까 참고로만 보면 됩니다. 이 시기가 초기 브라우저들끼리 서로 세력 다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넷스케이프 브라우저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점유율 싸움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중재해서 표준을 만들던 시기는 아니어서
도미랑 웹 API가 브라우저마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웹 프로그래머가 두 개의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개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AJAX입니다. 부제로 페이지 세로 고침에서 해방이라는 표현을 달아왔습니다. AJAX는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의 줄임말인데요. 비동기로 서버랑 통신하는 기술이에요. 이 비동기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잠깐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여러분이 쿠팡으로 온라인 주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쿠팡 주문 버튼을 누르고 배달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나요? 일상생활을 하겠죠. 학교를 간다거나 회사를 간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여러분은 평상시처럼 하던 대로 살겠죠. 그러면 어느샌가 문 앞에 주문한 상품들이 배달이 왔을 겁니다. 이게 비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웹도 비동기로 특정 정보만 서버한테 요청해서 자기가 할 거 하다가 서버한테 답장이 오면 그때 그 정보를 사용하면 된다는 거겠죠. 핵심은 웹에서 비동기의 이점은 바로 리로딩 없이 새로 고침 없이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이 AJAX는 99년에 나온 기술이고요. 처음에는 쓰는 사람이 없어서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구글이 Gmail이랑 구글맵에 사용하면서 떡상을 하게 됩니다. 역주행이라고 하죠. 여기 구글맵 음자를 보면 그냥 마우스 휠로 스크롤만 하는데 페이지 전체가 리로딩 되는 게 아니라 지도만 업데이트 됩니다. 원리는 마우스 스크롤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서버에 요청해서 비동기로 데이터를 받고 지도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AJAX로 서버랑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XML HTTP 리퀘스트라는 객체를 생성해서 거기에 요청하고 싶은 정보를 담고 서버에 보내면 됩니다. 이 방법이 정석이긴 한데 사용법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다 쉬운 사용법들이 있는데 jQuery를 이용하는 방법, 아xios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웹 API로 패치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입맛대로 골라 쓰면 됩니다. 보통 리액트, 뷰, 스벨트 같은 모던 프레임워크로 개발할 땐 악시오스 패치를 사용하고요. 서버에서 템플릿 엔진으로 완성된 HTML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땐, 그러니까 즉 옛날 방식으로 개발할 땐 jQuery를 많이 사용하는데 jQuery에서 AJAX를 쉽게 사용하도록 지원하니까 그땐 jQuery로 한방 해결합니다. AJAX는 이 슬라이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버랑 통신할 때 기존 방식과 AJAX 방식을 예를 들어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방식은 페이지 전체가 리로딩 됩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 할 때와 링크를 클릭할 때가 있겠죠. 화면이 새로 고침되는 거죠. 그리고 AJAX 방식은 예를 들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버튼 하나 클릭하려고 페이지 전체를 리로딩 한다면 엄청난 네트워크 자원의 낭비겠죠. 근데 AJAX 덕분에 좋아요 버튼과 숫자만 업데이트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주제는 jQuery입니다. 부제로 한때 프론트엔드 제왕이라는 표현을 달았습니다. 이 jQuery 로고를 보면 아래에 글귀가 있죠. Write less, do more라고 쓰여 있는데요. 말 그대로 jQuery는 자바스크립트를 더 쉽게 쓰려고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jQuery는 2006년도에 등장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거의 혁명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jQuery 없으면 프론트엔드 개발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때는 네카라쿠베 당토직야라는 IT 서비스 회사도 없던 시절인데 물론 네이버와 다음은 있었습니다. 모던 프레임워크로 개발하던 시절이 아니어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백엔드 개발자가 다 하거나 아니면 웹 퍼블리셔라는 직군이 프론트엔드 전체를 담당했었죠. 이 당시 채용 공고를 보면 자격 요건에 죄다 jQuery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jQuery는 할 줄 아는데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jQuery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돔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보면 코드가 훨씬 짧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미리 만들어 놓은 애니메이션 함수를 가져다가 쓰면 됩니다. 여기 움자를 보면 hide, show 같은 함수를 사용해서 쉽게 UI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AJAX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방식이 기존 AJAX 구현 방식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방식이 jQuery 방식입니다. 코드가 훨씬 짧고 깔끔한 걸 알 수 있죠.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역할은 바로 크로스 브라우징입니다. 크로스 브라우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코드로 모든 브라우저를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브라우저 전쟁이라고 해서 브라우저끼리 호환이 안 되는 게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이거 브라우저마다 다 맞추려면 개고생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jQuery를 사용하면 브라우저 호환성을 알아서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이유죠. jQuery는 지금도 많이 사용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프론트엔드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SPA입니다.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의 앞글자만 딴 줄임말이죠. 부제로는 모바일 앱스럽게 바뀌는 트렌드라는 표현을 달아봤습니다. 2010년부터 모던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모던 프레임워크라는 건 SPA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를 말합니다. 먼저 2010년에 앵귤러가 백본이라는 프레임워크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앵귤러는 구글이 개발한 도구예요. 그리고 이쯤에 엠버라는 게 나왔고 이쯤에 리액트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리액트는 페이스북이 자기네들이 쓰려고 만든 도구를 오픈소스로 공개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쯤에 뷰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뷰는 구글 프로그래머였던 에반 유라는 중국인이 앵귤러를 사용하다가 불편했던 점들을 개선해서 만든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이쯤에 스벨트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스벨트는 뉴욕타임스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리치 에리스라는 사람이 만든 프레임워크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네이버 웹툰 사용하는 걸 움짤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SPA입니다. 페이지가 새로 고침되지 않고 뭔가 모바일 앱스럽게 스무스하게 화면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개발하는 게 이제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SPA와 MPA를 비교한 사진인데요. 참고로 MPA는 멀티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해오던 방식을 말하는 거죠. SPA를 보면 페이지가 하나고 그 안에 내부 요소를 바꿔서 화면을 바꿉니다. 이 페이지가 하나라고 했는데 여기 예시로 리액트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왼쪽에 파일 트리를 보면 index html이라고 HTML 파일은 딱 하나만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HTML 파일은 아무 내용이 없는 빈 파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리액트로 만든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저 빈 HTML에 요소들을 삽입해서 클라이언트 측에서 화면을 렌더링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CSR 방식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화면을 렌더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정리 차원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스텝 1에서 최초로 서버한테 이것저것 봤죠. 이때 HTML은 아무 내용도 없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측에서,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가 화면을 그립니다. 그리고 스텝 2부터는 서버와 데이터만 주고받고 화면을 리로딩 없이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레임워크가 정한 규칙 위에서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전처럼 get element by id로 돔을 조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정했으면 그 규칙을 따로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죠. 처음에 러닝 커브가 있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게 SPA를 구현하는 데 있어 훨씬 쉽습니다. 생 자바스크립트로는 SPA를 하는 게 유지보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쓰는 겁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메타 프레임워크입니다. 부제로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진다는 표현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SPA 다루면서 CSR을 다뤘었죠.
이 CSR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SEO 문제인데요. 우리가 웹사이트를 혼자 보려고 만드나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봐야 의미가 있겠죠.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들은 1년 365일 매일매일 크롤러로 수많은 웹사이트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의 점수를 매기고 등수를 결정하겠죠. 좋은 컨텐츠가 있는 사이트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이렇게 웹사이트들의 랭킹을 잘 정리해놨다가 누군가가 특정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순위가 높은 사이트들을 상위로 노출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색 엔진에 노출되기 위해 검색 엔진 최적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CSR을 다시 생각해보죠. 구글이 만든 크롤러들은 서버만 돌아다니겠죠? 근데 서버에서 갖고 있는 페이지는 하나죠. 그 페이지는 아무 내용도 없는 빈 HTML 파일이었습니다. 그럼 그 웹사이트는 아무 내용 없는 사이트로 취급받고 노출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자, 엄청난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SSR 방식을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이 SSR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의 줄임말인데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정보를 주고받던 방식을 말합니다. 서버에서 완성된 HTML을 받아와서 화면 전체를 다시 그렸었죠. 그래서 페이지 전체가 새로 고침이 되었던 그 방식 말입니다. 2016년부터 메타 프레임워크가 등장을 합니다. 이 풀스택 프레임워크는 CSR과 SSR을 가능하게 합니다. Next.js는 리액트를 기반으로 한 메타 프레임워크이고요. Nuxt.js는 뷰를 기반으로 한 메타 프레임워크입니다. 스벨트킷은 스벨트를 기반으로 한 메타 프레임워크입니다. 요새 메타 프레임워크가 인기가 급상승 중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언어만으로 풀스택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생산성이 매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메타 프레임워크로 만드는 쇼케이스를 보면 유명한 사이트가 많습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있고 또 이런 사이트도 있고요. 이런 트렌드가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대세라는 거죠. 이 메타 프레임워크의 특징이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프론트 엔드와 백엔드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갈수록 프론트 엔드와 백엔드의 경계가 허물어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성을 다해 만든 영상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끝!